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 HLB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기존에도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과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긴 할 건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인 그 인수합병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PPT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이 회사에 진양곤 구명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 회사에 진양곤 구명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 회사에 진양곤이라는 회장님이 바이오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 기업이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필룩스라는 기업도 아실 텐데, 필룩스는 원래 조명 쪽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면역항암제 개발하는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HLB도 원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지만 이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게 리보세라님인데, 다음 화면 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삼각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HLB가 있고, 이 HLB USA라는 SPC예요. SPC.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LSK 바이오파마를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 현행법상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요 미국 회사고, 여기도 미국 회사예요. 얘는 한국이에요.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한국, 글씨 못 써서 죄송해요.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분을 취득해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합병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요 LSK 바이오파마 인수합병하는 조건으로 HLB의 주식을 기존의 LSK 바이오파마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LSK 바이오파마를 전부 다 HLB가 가져오게 되는 것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LSK 바이오파마 있잖아요. 기존에 HLB도 이쪽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별도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LSK 바이오파마를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치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인데 왜 너네 마음대로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악재가 되겠죠.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걸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여하튼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요. 여하튼 HLB가 LSK 바이오파마 지분을 100%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HLB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HLB 생명과학도 이 LSK 바이오파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속 회사들을 통해서 100% 지분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이후에 이제 거래가 끝났잖아요. 이 HLB가 LSK 바이오파마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는 100%에서 61.61%로 기존의 거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서는 기존의 한 7.5%에서 9.5%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종속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LSK 바이오파마에서 남아있던, 그러니까 이 HLB와 연관이 없는 지분이 한 29%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주주들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소송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종속회사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볼 건데, 이 HLB가 있고요. HLB 바이오 파트너 바이오파마, 요게 이 리보세라닙,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이고, 요거 말고도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제 HLB 생명과학이 있죠. 그럼 리보세라닙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걸 얘기하기 전에 이 항암제에는 지금 1, 2,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항암제예요. 먹으면은 머리 빠지고 입에 막 상처 많이 생기고 입병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영화 배우였는데 유명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암투병으로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 비니 같은 모자를 쓰고 나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약성분이 두피세포라든지 그 입에, 그러니까 구강세포, 구강점막세포 이런 애들을 다 무차별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이 표적 항암제, 요거예요. 표적 항암제는 뭐냐? 말 그대로 암 쪽에만 공격을 해서 이 암 없애려고 하는 건데, 결국엔 얘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세대가 나온 건데, 3세대는 바로 최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에서 좀 이렇게 환자들 사이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치료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가 있는 2세대고 3세대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면역 항암제예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한테 이게 암세포다라고 잘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고, 얘네들이 이제 뭐 주먹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 손에다가 무기라도 하나 더 쥐어주는 거죠. 그럼 더 잘 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경도 써주는 거예요. 어떤 게 암세포인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보세라닙은 2세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어요. 얘가 암세포가 이 혈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혈관이라고 해볼게요. 혈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딱 붙어요.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면은 혈관 조금 하나로는 모자라잖아요. 하나 또 만들어. 또 커지게 되면은 또 혈관을 만들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혈관도 뭐 차단시키다거나 뭐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얘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면 괴사하겠죠.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그러니까 VEGFR이라고도 불리는데, 요거를 선택적으로 억제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LSK 바이오파마는 중국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요걸 라이센스 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탄이라고 써있죠.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엔 아파티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리보세라닙이라고 불러요. 리보세라닙을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FDA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LSK 바이오팜하고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HLB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 자, 이 과거 얘기인데 간암 임상 1상에서 넥사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간암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2세대 치료제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넥사바 치료에 실패한 간암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기존 치료법 대비 상당한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간암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위암 임상 3상 완료 후 FDA에서 요 LSKB한테 리보세라닙 허가가 나면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에서 3차 표준 치료제로 승인받는 최초의 경구용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표적 항암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3차 치료제는 뭐냐면 1, 2, 3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다른데 병원에서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차로 어떤 약을 먹어요? 어떤 치료를 받거나 뭐 2차로 또 뭐라고 하죠? 우리 뭐 어떤 또 치료를 받거나 어떤 약을 먹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 얘도 없었고 얘도 없었어. 그럼 얘를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리보세라닙의 특징과 시장성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앞에서 제가 경구용이라고 했잖아요. 경구용은 먹는 거기 때문에 주사제보다 간편해요. 그리고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드는데 돈이 좀 더 비싸고 뭐 그렇습니다. 편의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제성과 복용 편의성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리보세라닙,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용 기전이 거의 동일한 약품이 있어요. 이 릴리라는 회사의 실암자, 요거는 주사제예요. 이런 제품이 있고 로슈의 아바스틴도 있습니다. 동일 기전의 약품이 존재한다.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요것보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리보세라닙이 아이탄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처방 중이다.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를 미국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판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약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이 매출이 이만큼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리보세라닙을 팔아가지고 매출에 뭐 얼마의 영업이익을 가져올지는 그건 팔아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여하튼 얘네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이 제품들보다는 판매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아바스틴이 아니면은 실험자가 리보세라님이 나왔으니까 우리 약값 좀 줄여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경쟁을 시작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나와있던 바이오시밀러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바스틴이나 실험자가 기존에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인 반면 리보세라닙은 제조 비용이 저렴한 저분자 화합물, 요게 매우 강점입니다. 요거는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의약품. 작용 기전은 비슷하더라도 얘는 그 주사제 안에 생물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그냥 저분자 화합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단가를 낮추기는 크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리보세라닙 연구 진행 상황을 볼 텐데, 며칠 전에 진양권 회장이 나와서 위암 3차 임상 결과를 6월 달에, 그러니까 탑라인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6월 안에. 그거는 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6월에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또 간암이에요. 중국 항서제약 있잖아요. 아까 아이탄을 판매하고 있는 항서제약하고 캄렐리주마하고 리보세라닙을 병용해가지고 간암 1차 치료제로 진입을 목표로 임상을 3상부터 진행하는 거를
FDA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난 4월 9일에 요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할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요것도 아주 미래에 기대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요거까지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볼 테지만 간암 환자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많다고요. 아시아권에 간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두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 난소암, 이 암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암이 생기는 거는 뭐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몸속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돌연변이가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나가, 몸으로 밖으로 내쫓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 암이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애들이 변형을 일으킨 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면역 세포들이 멍청해져 있기도 하고, 이 암세포가 이제 나는 너네 친구라고 이제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9세 미만인데 뭐 21살인 척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너 성인이구나, 오케이 통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면역 항암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되게 두서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 암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3세대 항암제예요. 3세대. 그러니까 1세대 화학 항암제가 있었고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있었고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기 써있죠. 3세대 면역 항암제. 이거 글씨 왜 썼지? 팩사백인데 요게 면역세포 중에 T세포를 이용한 주사제예요. 얘를 주사를 맞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체열을 해요. 피를 뽑아서 이 피에서 다시 한번 T세포들을 빼내요. 그런 다음에 T세포들을 모아서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암세포니까 얘네들을 찾아서 너네 공격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티는 뭐냐? 카티는 CAR인데 이게 어떤 약자인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CAR 해가지고 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한테 무기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가하는 거죠. T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손에 총을 쥐어주든지 도끼를 쥐어주든지 칼을 쥐어주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싸워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티하고 T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요게 아무래도 우리 몸속에서 빼내가지고 얘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가예요. 최소 수천만 원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이 T세포 이용한 자가면역 주사제들이 수천만 원씩 해요. 근데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안 되는데 뭐 암에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일본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는 이제 간암이에요. 간암 치료제를 현재 FDA 임상 3상 진행 중이에요. 요게 1분기 때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만 되게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 이게 잘 될까요? 근데 주가는 예상외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다른 애들 많이 빠지고 있는 반면에 신라젠은 많이 빠지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카티. 이 신라젠도 카티를 이용한 거고 바이러스성 자가면역 세포 치료제. 요게 뭐냐? 이 암세포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암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그럼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겠죠. 암세포가 바이러스한테 공격을 당하면 죽겠죠. 그런 작용 기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신라젠도 카티를 이용한 자가면역 세포 주사제이면서 바이러스성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서 연계가 되어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정도로만 보시고요. 차트하고 몇 가지 뉴스를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기사 2개 보고 다시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각합병이 뭐길래 라는 내용인데, HLB가 LSK 바이오파마 합병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번 삼각합병은 모 회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제3의 기업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로 피합병 법인 주주들에게 모 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은 여기서 LSK 바이오파마가 되겠죠. 자, 지난 13일 100%를 보유한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SPC, HLB USA와 LSK 바이오파마를 합병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삼각 합병 제도가 나왔네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한국 법인인 HLB와 미국 법인인 LSK 바이오파마 직접 합병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각 합병을 활용해 LSK 바이오파마를 이렇게 인수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HLB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앞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니까요. 잠시만요. 기사가 하나 어디가 버렸냐. 자,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사진이 왜 이렇게 크냐. 세계 최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YTN에서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와버렸네요. 이건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내용에 세계 최초라고 홍보했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된 세포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세계 최다 줄기세포 치료제 보유 국가인데 전면적 재조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식약처 내용이 있고요. 행정처 이거 얘기 다 받았던 거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공중파 TV에 방송이 되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이쪽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빼고 싶겠죠. 이 정도로만 보고요. 주가 차트 몇 개만 볼게요. HLB입니다. 현재도 삼각 이렇게 예전에 그려놨던 건데 안 지웠어요. 보면은 뭐 좀 뚫고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65,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고점을 자꾸 내리고 있어요. 내렸지. 저점은 요때가 언제냐? 59,000원, 65,000원. 저점도 올리면서 고점도 올려야지 좋은데, 뭐 고점은 내리면서 저점을 올리고 삼각 수렴해서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긴 했는데 참 자리가 애매해요.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얘는 깨져버렸네. 뚫고 내려가 버렸죠. 이거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참 그래도 여기가 저점이니까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 그러면 참 이거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저점이 얼마지? 여기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700원? 지금 얼마죠? 저가가 175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렸네? 딱 거기까지 갔네요. 이거 체크해야겠다. 저가 해놓고 일단 HLB가 중요한 거니까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개인분들이 네이처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안 좋아요. 이게 요때요. 요때 주가가 잘 갔어요. 엄청 진짜 누가 그림을 그리듯이 휙휙휙 하고 갔는데 요때 이러고 나서 빠져가지고 주가 조작 혐의로 걸려서 들어갔죠. 뭐 횡령인지 배임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연루돼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 떨어진 거는 유상증자 맞았죠. 참 정말 최악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필룩스 한번 볼까요? 필룩스는 오늘 아침에 미친듯이 오르다가 분봉으로 볼까요? 진짜 미친듯이 오르다가 3분봉, 네. 이렇게 보면 미친듯이 오르다가 쭉 빠져버렸어요. 3본 정밀전자가 아니지 3본전자. 3본전자가 필룩스 전환사채를 산다 그랬나? 뭐 유증을 받는다 그랬나? 아무튼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내용이 있을 텐데 만 기사 있으면 한번 저도 이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어요. 뉴스를 봐야 되나? 뉴스. 아무튼 3본전자가 뭐 전환사채를 산 건지 아니면 이 뭐였더라? 유상증자. 필룩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저기 3본전자한테 간 거네요. 3본전자 한번 볼게요. 3본전자 아침에 올랐는데 똑같이 올랐다 빠져버렸네.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딱 맞고 떨어져 버리네. 딱 여기 고점 근처까지만 갔다가 내려버렸네요. 아깝다. 여기에서 지금 아침에 4,000원에 사가지고 물린 분도 있겠죠. 신라젠 한번 볼게요. 신라젠은 요때 많이 빠져서 그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아니네, 많이 빠지긴 빠졌구나. 그래도 전 저점 부근인 45,000원까지는 가진 않았네요.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박스권 만들고 일단 올라가려면 여기까지는 치고 올라가겠죠. 물론 기술자 분석이지만 근데 여하튼 얘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라젠은 솔직히 사보고 싶은데 100, 400 될까? 좀 걱정돼요. 저는 요때 요 부근에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풍문이 돌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실렸는데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얘가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서 상한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맞으면 얼마야? 응? 얘가 상치면은 오늘 가격으로 상을 쳤다 그러면 73,000원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 올라가는 도중엔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파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전 여기서도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때는 약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일단 요쯤 가면은 1차 수익 실현 2차 수익 실현 나머지는 들고 가는 거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요새 바이오가 너무 약해서 바이오가 너무 약해요. 안트로젠 한번 볼까요? 이유 없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18% 빠지다가 17% 말이야. 엔지캠 무슨 코넥스에서 올라올 때 뭐 펀드 해가지고
그거 회수한다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가. 이때도 이게 작년 맞아. 요때 뭐 적자가 조금 컸다고 막 그래가지고 빠진 게 지금 14%, 오늘 12%.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참. 저는 무슨 엄청난 큰 이슈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전저점을 이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기다려요? 여기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다. 또 뭐가 있죠? 뭐 또 하나 있었는데. 올릭스. 올릭스도 오늘. 올릭스는 그래도 많이는 안 빠졌는데. 올릭스도 그랬고 엔지캠도 그렇고 코넥스에서 올라오면서 거기에 들어간 펀드 자금 회수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게 날짜가 지금이 왜 지금이야? 이게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게 풍문으로 좀 돌았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뭐 잡다한 여담이 되게 길어졌는데 여하튼 HLB는 6월 달에 미국 FDA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전에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